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스킴입니다. 나는 이 영상을 만들며 많이 울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 동네 선배인 Y는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그동안은 무심코 지나쳐 왔던 노인요양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주 가는 카페 건물에도 노인요양원이 2군데나 있었죠. 그 결과로 경기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속이고 물 좋은 곳에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가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기가 편리한 지역이라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검은색 글씨가 적힌 요양원 창문을 보면 언제나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소음과 매연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어려워 보이는 대로변 건물에서 정말로 요양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고통과 슬픔이 요양이란 말 뒤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Y가 다니는 노인요양원은 큰 규모의 건물 몇 층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풀 한 포기를 만져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옥상 정원 또한 추가 요금을 내는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보따리는 마치 성격을 반영하는 듯 했다고 Y가 얘기했습니다. 요양원에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 정말 많아. 그런 할머니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 하고 내게 물어보는 말에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Y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와서 집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할머니들이 가장 자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저귀나 옷가지를 정돈하여 보자기에 짐을 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밤이 늦었는데 어디 가시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집으로 간다고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Y는 할머니들의 보따리가 마치 당신의 성격을 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보따리를 네모서리 각을 딱 맞춰 쌓아놓는 것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살림살이를 흐트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에서 밤이 되면 푹 자고 아침에 나가야 한다는 안내가 있으면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다시 침대로 순순히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라고 물으면 집이 그리워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밥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음식을 해줘야 하고 집에서 밥을 해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나는 갑작스럽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밥을 해먹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치매에 걸려도 밥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을 인사말로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 이외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음식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인 친구들과 만날 때 인사를 나누면서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밥 먹었냐? 라고 묻는 것이 한국식의 자연스러운 문화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에 밥을 먹었는지 묻는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밥 먹었는지 묻는 말이 낯설지만 친구가 이 말을 통해 내게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의 의미와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밥은 때로는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사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친구 K는 여전히 새벽 6시 전에 일어나 국 하나와 반찬 한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출근합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진다며 성화를 부리지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지금은 손밖에
나간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K는 아이들이 어느 날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만들어준 밥을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집밥을 해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집밥이라 하더라도 할머니, 동네 친구, 반찬가게 아주머니들이 만든 반찬들이 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밥은 꼭 먹여보냈다는 사실을 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양원 할머니들이 밥하러 가야 한다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상상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밥에 담아둔 이야기, 사랑, 그리움, 희망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 후회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밤 Y는 집에 가겠다는 할머니를 겨우 달래서 침대에 눕혔다고 합니다. Y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침대 옆에 앉았는데 할머니는 말짱한 정신인 듯하게 편안히 침대에 올라와 자라고 하며 곁을 내주더라고 합니다. Y는 할머니를 재우기 위해 살짝 누웠다가 당신 이불을 가져와 어깨에 덮어주는 손길에 자는 척 한참 더 누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평생 동안 밥하고 다른 일을 위해 노동한 할머니들이 이제는 삶의 끝자락, 대로변 상가, 건물 요양원에서 누워있다는 현실이 어딘가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리베카 솔릿은 자신의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를 드문드문 페이지가 찢겨나간 책과 비유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멀고도 가까운 밤비, 2016.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의 기억이 드문드문 찢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반부 이야기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집에 밥하러 가려고 보따리를 싸는 기억은 어디쯤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종달새 같은 꼬맹이들이 엄마라고 달려드는 순간이나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수염을 깎은 자국이 여전히 푸른 젊은 남편이나 연인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머니의 기억은 골짜기에 어디쯤에 남아있을까요?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여보 나 밥 좋아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우습게 느껴졌지만 혹시는 일하러 가야 한다며 가방을 챙기는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 숙연해졌습니다. 이들은 일생 동안 노동으로 살아온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소음과 매연으로 창문까지 열 수 없는 낯선 요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치매로 인해 말이나 행동이 일정하지 않아지면 그들이 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에서 그간의 삶과 경험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의 고독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을 맞아 동생 가족과 함께 조촐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동생이 준비한 케이크는 멋지고 화려했는데 화탕금 꽃으로 장식된 그 케이크는 봄날의 정원처럼 화사하며 케이크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1만 원권이 들어있는 원통형 투명 플라스틱 10여 개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신에는 5만 원권을 넣어 드릴게요. 말수가 적은 남동생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윤달 때문에 내년에는 아버지 생신이 없고 내후년에는 2번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내후년을 당연히 기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와 둘러앉아 함께 먹는 밥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엄마는 아버지의 키가 너무 커서 외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이야기로 당신 남편의 훤칠한 키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키가 컸던 아버지는 이제 남동생보다 한참이나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요. 외출하실 때 모자를 꼭 쓰고 나가셔야 해요. 알겠다. 나는 다 괜찮으니 너희나 조심해서 다녀라. 고맙다. 모자를 싫어하시니 모자를 쓰고 외출하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잔소리를 해본다. 일상을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짧기만 하다. 밥 잘 챙겨 드시라는 얘기, 날씨가 춥다거나 덥다는 얘기, 과수원에 꽃이 만발할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
짧은 대화는 늘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된다. 엄마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후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가. 아버지와 함께 못한 시간도 결국 그런 후회로 남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기서 내일로 시간을 다 보낸다. 요양원 할머니들의 팝처럼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꼭꼭 숨어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아버지와의 짧은 대화 속에 담긴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지 못한 후회와 요양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삶의 소중함과 이해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늘 길고 푸른 봄처럼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며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직한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 맥스킴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라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 모양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